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박민규입니다. 이정수님,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국가암정보센터가 발표한 지난 2018년 기준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이 암의 환자는 한 해 동안 29,279명이 새로 생겼고요. 암 중 국내 발병률 1위이며 미국의 약 10배 수준으로 세계 1위에도 해당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이 암은 무엇일까요? 폐암, 간암, 갑상샘암? 땡! 정답은 위암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위암을 부르는 헬리코박터균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라면 그거 그 노래가 떠오르는데 그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너무 단호하시다. 헬리코박터균의 정식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인데요. 인간의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나선형 모양의 세균입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소화성 궤양, 그리고 위암의 대표적인 원인인자로 밝혀졌죠. 이 외에도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든지 원인 불명의 철결핍성 빈혈,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위라는 곳이 위산이 있는데 다 녹지 않습니까? 기생이 돼요? 오, 역시 닥터하우스의 MC답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세균은 위산의 강한 산성 때문에 생존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은 요소 분해 요소라는 게 있어서 요소를 분해하여 암모니아로 만들어 자신의 주위를 중성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위에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죠. 아니 근데 세균이라는 게 몸속에서 이제 작용하는 거라서 알아채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이 되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기능성 소화불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속쓰림이나 뭐 이런 거는 흔한 증상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 병이 점점 진행될 때까지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 십이지장 궤양, 위암 및 말트 림프종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위 점막이 오랫동안 지속해서 손상을 입으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위암으로 악화하죠. 이게 실제 만나본 환자분의 케이스도 궁금해요. 30대 남자 환자분이었는데요. 평소 간헐적인 속쓰림이 있어 검사를 했더니 위 두 부위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헬리코박터균 역시 양성으로 확인되었고요. 헬리코박터균이 어떻게 감염된 거예요? 헬리코박터균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 몸에 침입하는지 사실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항문에서 입으로 등과 같이 위생 상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 수준과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감소 추세에 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이 뭐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많은 편이에요? 헬리코박터 학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50%가량, 즉 세계인의 절반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도 절반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절반이면 뭐 10명 중에 5명이라는 건데 게다가 또 대부분 무증상인 거고요. 이거 진단할 수 있나요? 증상이 없으면 검사 받으러 가지도 않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진의 방법 중 하나가 실제로 위내시경 검사이기 때문이죠. 위내시경을 할 때 조직을 채취해 검사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내시경을 하지 않고도 헬리코박터균이 요소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검사용 요소를 섭취한 뒤 내쉬는 숨에 이 요소가 분해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진단하고 치료 효과는 요소 호기 검사로 확인하게 됩니다. 제균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헬리코박터 1차 제균 치료의 경우 표준 3제요법으로 위산 분비 억제제와 두 종류의 항생제를 아침, 저녁, 하루 2회, 2주간 복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순차 치료나 동시 치료로 위산 분비 억제제와 3가지 항생제를 10일간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한 번의 치료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차 치료 시 통상적으로 약 70% 정도만 재균이 되기 때문에 만약 치료에 실패한 경우 다시 약을 바꾸어서 비스무스 포함 4제요법으로 2주간 복용하게 되고 2차까지 치료한 경우 약 90% 이상
제균에 성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다 드시고 4주 이후엔 헬리코박터균이 몸속에서 온전히 사라졌는지 요소호기 검사를 통해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헬리코박터 제균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재감염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생 환경에 따라 다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 씻기를 잘하고 개인 접시를 사용해 식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한 위장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염 등의 위장 질환은 스트레스 때문에 재발하기 쉽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때는 꼭 제균 치료를 받으셔야 위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정말 잘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헬리코박터균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박민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